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요. 누군가는 그럼 우린 지금까지 누구를 애도한 거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죽었다고 공표되었던 정희신이 멀쩡히 숨쉬고 있다는 짧은 문장이 경찰청과 도시 전체를 흔들었는데요. 경찰청장 홍승표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실 여부 확인 전엔 외부 발설 금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말이 새는 속도는 지시보다 늘 빨랐습니다. 강력범죄 수사대의 임시 브리핑룸에서 최중호는 문을 닫고 팀을 둘러봤습니다. 들뜰수록 평정이 먼저인데요. 오늘부터 모든 문서 열람권을 재설정합니다. 김나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고 배성규는 이게 진짜면요 우리가 기만당한 겁니다 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최혁은 속으로만 씁쓸하게 진짜든 가짜든 팀이 흔들리는 게 제일 위험한데요 하고 삼켰습니다. 차수열은 의자 끝에 걸터앉은 채로 종이 2장을 번갈아 보았는데요. 한 장에는 20해 전의 사진이, 다른 한 장에는 어제 밤에 찍힌 오늘의 문장이 있었거든요. 정희신 협조 의사표명 짧고 선명했습니다. 최중호가 조용히 말했죠. 수열아, 내가 확인해야 해. 차수열은 대답을 아꼈습니다. 목구멍에서 오래된 쇠맛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엄마라는 호명이 늘 그렇듯 서늘하고 뜨겁게 뒤섞여서요. 집으로 돌아온 차수열은 싱크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는데요. 반지 자국을 엄지로 문지르다가 이정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현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그 소문 그냥 소문 아니겠지? 차수열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건 부정이라기보다 지연에 가까웠습니다. 확인 중이야. 정현은 깊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수열씨, 그 사람 살아있다는 말이 사실이면 우리 삶은 또 시험대에 올라가는 걸까? 말끝이 흔들렸지만 눈동자는 단단했습니다. 서아라는 공방에서 밤늦게 합류해 내가 뭘 도와야 마음이 덜 무너지겠는지 그것부터 말해줘요 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의 다정함이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는 걸 차수열은 숨겼습니다. 사랑이 버팀목이면서 무게추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심리적 파도는 내부에서부터 일었습니다. 손지안이 사이버 로그를 정리해 가져왔는데요. 작년 가을 이후 익명 포럼들에서 사마귀 생존 루머가 증가했고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하는 닉네임이 반복됩니다. 문장 습관이 독특했는데요. 과거 정희신 사건 관련 문서의 필체와 구두법을 모방한 흔적이 있어요. 배성규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문을 누가 흘린 건지부터 잡아야겠네요. 김나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비밀 유지가 생명입니다. 팀 바깥에서 질문 받으면 모른다로 통일하고요. 최혁은 손을 들고 짧게 덧붙였는데요. 팀 안에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 사이사이 의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보는 어디서 새는가라는 질문이 누구의 머릿속에나 들어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파도는 외부에서 밀려왔습니다. 언론의 자극적인 자막이 도시에 깔렸는데요. 사마귀 생존? 경찰 거짓 발표 의혹. 홍승표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공식 라인은 그대로 갑니다. 모방범 수사에 집중한다. 정희신은 과거 범죄자다. 불필요한 숭배는 범죄 조장이다. 말은 단호했는데요. 의심과 두려움이 뒤엉킨 공기는 단단히 묶인 끈처럼 팽팽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연남이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수열아, 살아있다는 소리 들었구나. 차수열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연남은 담담했는데요. 내 엄마가 숨을 쉰다 해서 내 상처가 낫는 건 아니다. 가까이 오래 설수록 마음이 갉아먹힐 거야. 차수열은 조용히 대답했죠. 할아버지, 누군가 살릴 수 있으면요. 저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정연남은 잠시 침묵하다가 옛날에 그 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 모른 척하는 건 죽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수화기 너머로 흘러오는 탄식은 축복처럼 들리기도 했고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확인은 의외로 단순했는데요. 김우태가 열어준 좁은 방, 석쇠처럼 촘촘한 규정과 서류의 더미를 통과해 차수열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던 정희신을 마주했습니다. 정희신은 먼저 손을 흔들었는데요. 살아있니? 물음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차수열은 숨을 한 번 삼키고 짧게 말했죠. 협조 의사를 냈다지요. 그래서 온 겁니다. 정희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는데요. 살아있다더라 라는 말을 누가 흘렸는지부터 궁금하지 않니? 내가 흘렸다면 더 재밌겠지. 근데 말이야, 난 그런 사소한 일을 직접 안 해. 대신 사소하지 않게 만들 줄은 알지. 말의 끝마다 작은 가시가 있었는데요. 차수열은 그 가시를 손등으로 받지 않겠다는 듯 무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얘기를 하죠. 정희신은 종이봉투를 밀었는데요. 신문이 좌우를 뒤집었을 때 모방범은 실제 배치를 알고 움직였지. 그건 너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알기 힘들어. 누군가가 보여준 거야. 최중호가 옆에 앉아 메모를 하다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차수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한 문장을 누르고 있었는데요. 만약 엄마가 그 누군가라면? 정희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기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묻는 대신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움직이는지부터 보게 되잖아. 브리핑룸에서 김나희가 말했어요. 정희신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는데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검증하면서 활용합시다. 배성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살인마 말에 기대면 우리 정당성 바닥입니다. 최혁은 중재하려 했습니다. 정당성과 생존은 늘 같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손지안이 새 단서를 던졌습니다. 데이팅 앱 조이 계정이요. 피해자 4명 전부 팔로워 목록에 있습니다. 접속 패턴이 일정하고 메시지 문체가 교차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얼굴을 쓰는 느낌인데요. 모두의 시선이 즉각 옮겨갔습니다. 조이라는 손잡이는 다음 문으로 이어지는 열쇠처럼 보였거든요. 박민재가 정연과 서아라에게 다가와 말했는데요. 수열이 요즘 좀 위험해 보이죠?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벼랑 끝까지 가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정연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재씨, 우리 얘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밤이 깊자 의심은 벽을 타고 번졌는데요. 박원배의 오래된 폭력, 민재의 웃음 속 습관, 그리고 살아있다는 말에 출처가 엮이면 선명하진 않지만 불길한 윤곽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수열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선을 지켜. 예전 같지 않아. 민재는 웃었는데요.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재밌지 않니? 그 한마디가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온라인 방송 진행자가 사마귀가 돌아왔다면 정의도 돌아온 것이라며 위험한 선동을 했고, 반대편에서는 경찰이 괴물과 거래한다며 분노했습니다. 홍승표는 주먹을 쥐고 말했어요. 이번 파도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씨는 수단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단어 하나 헛나가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 말은 옳았지만 현실은 더 미끄러웠습니다. 진실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해석이 빨랐고, 해석이 빨라진 자리에서 사건은 더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경감님, 엄마 얘기 조금만 들어줄 수 있어요? 차수열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그는 방아쇠를 당겼고 스스로도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요. 구조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응징이었다는 혐오가 뒤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신이 이전 만남에서 꺼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내가 솔직해지면 사건도 모양을 바꿔요. 차수열은 스스로에게 물었는데요. 살아있는 엄마가 흔드는 건 사건일까, 나일까? 답은 아직 멀었습니다. 김우태는 여전히 문을 지켰는데요. 과묵한 남자의 어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통로는 닫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 방문 열쇠가 바뀌었고 출입 기록이 다시 초기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는 말은 꼭 다른 틈으로 나갔는데요. 살아있대. 진짜야? 거짓말했대. 속삭임이 도시의 체온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밤이 깊자 최중호는 차수열을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해. 생존 폭로가 사건의 원인이든 결과든 내 감정이 지위를 대신하면 모두가 길을 잃어. 차수열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파도는 예고 없이 들이쳤습니다. 손지안이 새벽에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조이 계정, 실사용 장소 후보 3곳 추렸습니다. 그중 한 곳, 웅산 외곽 지하 창고. 5달 전부터 대형 거울이 전기 반입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사각시간과 접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 박민재에게서 차수열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야, 그 창고 예전에 우리 놀러 갔던 데랑 닮았더라. 거울 많았잖아. 기억나지? 차수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냐? 민재의 웃음이 전화를 타고 흘렀는데요. 살아있다니까 생각나서. 정희씨는 다음 만남의 문턱에서 아주 짧게 웃었는데요. 보이지? 살아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도구야. 누가 쥐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틈이 되기도 하지. 차수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도구로 쓰이게 두지 않겠습니다. 정희씨는 어깨를 살짝 올리며 그럼 써, 내가 먼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결론은 공식 발표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개의 결심이 조용히 굳어졌는데요. 홍승표는 조직의 언어를 더 좁히기로, 최중호는 접근 권한을 더 세분화하기로, 김나희는 팀의 호흡을 더 짧게 끊기로, 손지아는 조이의 그림자를 좁기로, 정연은 오늘의 평온을 소중히 챙기기로, 서아라는 필요하면 불편한 질문을 대신하기로, 정연남은 기도문에 한 문장을 더하기로, 김우태는 문을 지키기로요. 그리고 차수열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살아있다는 폭로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요. 익숙한 문장의 반대편에서요. 살아있다고 소문이 돌자마자 사람들이 서둘러 달려간 곳이
정작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는 것, 그리고 그곳 문을 여는 손이 생각보다 가까웠다는 것 말입니다. 누구의 손인지 아직은 모른 척하기로 했는데요. 모른 척하는 일과 모른다는 일은 다르다는 걸 모두가 아주 천천히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벌써 입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을 차례인가요?